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홍익대 건축학과 조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골목을 살린 오피스 건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건물인가요? 좀 독특한 건물일 것 같은데요. 네. 건축가 김인철 씨의 작품인데 서초 2호선 서초역이죠. 인근 주택가래에 자리 잡은 그 질모설이라는 재미난 이름의 건물입니다. 질모설이요? 네. 오늘도 굉장히 독특한 이름의 건물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형이 아닌 형태, 수직과 수평, 직각을 맞춘 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법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둘로 나누어서 이중의 벽으로 공간을 구성한 것. 안에다 창을 만들고 밖에다가는 그냥 벽만 만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파트의 발코니 같은. 내부에는 그 공간을 이루는 구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둥이나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임원실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마음대로 옮겨 다녀도 될 그런 가변성을 가진 공간. 밤에 그 야경을 보면 이 텐마루 쪽에 다 불을 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안에 실내는 퇴근하면 더 불이 꺼지지만 그래서 일종의 가로등 같은 역할도 주변과 이렇게 열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집. 네, 정말 질모설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딱 모서리에 위치해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건물도 외형이 생긴 게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렇죠. 딱히 무슨 형태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데 네. 어떤 분은 뭐 세장 같다는. 세장. 예, 세장 같아요. 아니면 또 네. 얼기설기 얼건 형태면 광주리 같다. 네네. 계신데 뭐 약간 주거 지역의 무슨 조형 작품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네. 아마도 이렇게 특히 눈에 잘 띄는 이유는 주변 보면 다 반듯반듯하니까 네. 건물 들어서면은 가운데가 좀 이렇게 볼록한 비정의 형태라서 눈에 더 잘 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은 뭐니 해도 이 이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질모설이라는 이름이 경상도 사투리라고요? 예, 뭐 이 건물의 건축주가 부산분이라 그러는데요. 네. 원래 또 이 건축가 김인철 씨가 이름 장명 센스가 항상 있는 분으로 좀 알려졌는데 네. 길모서리가 이제 경상도에는 뭐 질모서리라고 불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재미나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길모서리에 있는 건물이라서 길모서리인데 사투리가 되다 질모서리가 보니까 되는 거군요. 재밌네요. 네. 근데 저렇게 딱 떨어지는 정형 형태가 아닌 비정형 형태로 있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계산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죠. 또 뭐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요. 또 네. 건물이 아무리 이렇게 디자인이 좋아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 건폐율의 용적을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면 네. 싫어하잖아요. 밝지는 않죠. 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질모서리는 이런 비정형적 형태 자체가 사실은 법규를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건축 네.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이 제2종 그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네. 이곳은 그 최대 건폐율이 60%, 용적률 200% 정도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주거 지역은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선 제한도 받게 되는데요. 네. 보통 그 일조라든가 뭐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해서 뭐 도로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은 다음에 이제 그 이내만 건물을 짓게
되는 건데요. 네. 아마 종종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건물 꼭대기가 싹 잘려간 건물이나 네. 테라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건물도 좀 보신 적 있으실 것 많이 같아요. 봤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사실 주거지가 몰려 있는 데서는 많이 그런 건물 봤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형태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건축적 의도가 아니라 건축법 때문이라고요? 예, 뭐 어떤 식으로 등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바로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선 제한이 있지만 대표적인 도로 사선 제한이 있고 일조권 사선 제한이 있는데요.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거는 건물이 이게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네. 네. 도로의 폭이죠. 건너편에서부터 수평거리 1.5배를 건물을 이제 높게 지을 수 없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폭이 10m면 네. 도로를 면한 건물의 인면의 처음 높이가 15m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 계속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일조권 사선 제한의 경우에는 이제 내 건물이 북쪽에 있는 그 소유주에게 이제 일조권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북 방향의 어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대지가 남쪽이고 다른 대지가 북쪽이면 네. 그 대지 경계선에서 10m가 떨어졌으면 그 10m 떨어진 면의 높이는 20m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30m,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20m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또 2배니까 40m를 넘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럼 사방에서 이렇게 약간 칼 같이 날라오는 그런 법규가 이제 되는 건데 네. 재밌는 거는 건축가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냥 디자인을 활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형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뭐 건폐율과 용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았더니 이렇게 연면이 볼록한 형태가 나왔다라는 게 아. 건축가의 말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규제를 이렇게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약간 역발상 덕분에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화면에서도 봤지만 발코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모양도 네. 굉장히 신기했었고 일단은 발코니에 이 화초가 걸려 있는 모습 뭔가 공중정 같기도 네. 하고 그 점이 가장 특이했었거든요. 인상적이었어요. 뭐 건축가도 이분 제일 신경 많이 썼다고 하는데 네. 그 질무설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발코니는 한옥으로 치면 약간 퇴마루 같은 네.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영상을 보면 건축가를 퇴마루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건축가 김민철 씨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서 한국적인 어떤 공간을 좀 현대적으로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형태는 공간을 형성하는 어떤 결과일 뿐이고 건축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는데 뭐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 전통 공간을 보면 그 건물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공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런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떻게 바른 딱 네모나게 떨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사선 제한도 피하면서 독특한 공간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또한 이 김민철 씨는 뭐 여러 재료가 많지만 노출 네. 콘크리트를 되게 즐겨 사용하시는 분인데 네. 그 이유도 사실 노출 콘크리트를 쓰면 장식을 굳이 하지 않고도 순수하게 어떤 공간적인 그 어떤 작품을 하게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네.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김민철 씨 작품에 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어진 외피가 구조적인 역할도 같이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모서리 또 외부의 이 노출 콘크리트를 포함해서 내부에 있는 아까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코어만 제외하면 외부에 있는 그 보는 그대로가 유일한 구조물이고요. 네. 네. 실내 공간은 거기서부터 1m 정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우리 전통 한옥처럼 약간 본체가 있고 텐마루로 둘러진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옥으로서의 매력도 포기하지 않은 짜임새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코니가 계속 보기는 좋은데 사실은 이 연면적에 총 포함이 된다면 건축주로서는 이게 실제 임대는 불편해질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가능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거 항상 뭐 건축가 디자인할 때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건축법규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노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노대라고 하는데 네. 건축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건폐율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여서 건축학적으로 어려운 얘기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맞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힘드네요. 그래서 네. 건축주 네, 네, 입장에서 보면은 공짜로 얻은 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여기가 이제 툇마루처럼 그 쉬는 공간 역할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또 환기라든가 또 건물의 열 효율을 또 이렇게 좋게 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와 또 건물주가 다 좋아할 만하고 거기에 또 환기와 열 열 효율까지 좋다고 와. 하니까 최고네요. 정말 실용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예를 들자면 저희 보통 오피스 건물하면 커튼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창을 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유리밖에 없는데 뭐 이 건물은 자연스럽게 발코니에 나가는 유리창 문을 열면 뭐 바람이 그냥 내부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외부에 이렇게 얼기설기 뭐 이렇게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함께 바로 위층에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이죠. 네. 이 그 처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 건물로 직사광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한옥을 닮은 좀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목 안 건물들,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실제로 이런 건물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렇긴 하죠. 뭐 네. 이 건물만 봐도 마치 어떤 그 공원 같기도 하고 좋은 네. 게 많이 있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앞으로 이런 건물이 좀 보기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최근에 건축법규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건물을 좀 흉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이제 사선 제한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흉하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선 제한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원래 그 취지가 내 건물이 이제 주변 건물에 주는 어떤 일조량. 부정적인 역할을 좀 최소화하는 야. 역할을 하는 그런 법규였는데 네. 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는 좀 너무 그 개인의 어떤 재산권만 좀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질 모서리 전통 한옥의 장점 그리고 현대식 건물의 장점을 잘 살려서 만든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건물들을 좀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주거 밀집 공간을 좀 밝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좋은 건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건축가들이 좀 더 고민하면 또 개정된 법률에 맞춘 더 좋은 이런 건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서울 공간 산책 질 모서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